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한화엔진인데요.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그리고 한화엔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간략하게 보면서 퀀트K를 같이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퀀트K의 한화엔진 IR 통화 내용을 일단 12월 것을 보면서 좀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16일 한화엔진 IR 통화 요약. 엔진 쇼티지 상황이고 증설은 내년 초에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증설 없이도 운송하는 선박 변경을 통해서 10대 정도 캐파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네, 그런 내년 수준은 슬로우할 전망이고 단발성 컨테이너 발주가 많았던 올해 대비 줄어들 것이다. 컨테이너 발주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올해 중국에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2025년 매출은 한 1조 2천억, 영업이익은 한 6에서 7%로 개선될 것 같다. 이 회사가 이제 5%도 안 나오는 영업이익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던 회사인데 이게 이제 한 8, 9%, 10% 가깝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R 통화 요약도 보시면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 시리즈 선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런 계약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6,300억에 가까운 7,000억에 가까운 계약을 해요. 이제 계약 기간이 4년에 가깝지만 이제 보시면 2027년 계약 종료가 2028년이네요. 예. 2028년까지 돼 있는데 이게 매출액 대비해서 74%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15대, 20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발주처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컨테이너 시리즈 선일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한 번의 계약이 이렇게 크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향후 작은 계약이 여러 차례 이어지더라도 자율공시는 공시하지 않는 기조에 변함없다. 그러니까 작은 계약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2척, 3척을 계약하면 그거에 따른 메인 엔진을 발주하기 때문에 작은 계약이지만 5% 이제 의무공시 해당이 안 되면 안 할 거다.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만큼 시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M 사업 확장 이게 이제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엔진을 납품을 하고 나서 그 엔진의 20년, 30년 수명 동안 그 엔진을 계속 관리해 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한화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시작하려는 사업이고요. 엔진이 실제 나갈 시점에 AM 계약을 전망한다. 그러니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AM 계약을 맺어 나가겠죠. 2027년까지 동사 슬롯 모두 소진된 상태라 2025년까지 활용하게 됐다. 조건 잘 반영해서 계약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리포트 넘어올게요. 한화엔진은 그러면 중요한 게 물 들어올 때 엔진 돌려야지. 예.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동사 영업이익률은 5%대로 저속 엔진을 생산하는 동종사보다 아직은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 동종사가 누구냐면, HD 현대마린일 수도 있고, 현대 중공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영업이익률은 너무 낮죠. 네, 너무 낮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비례하는 엔진 가격의 특성상 향후 매출 및 영업이익률은 곧 저선사를 따라 지속 상승 전망. 예,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예, 지속 상승할 수가 없어요. 예, 업계가 그렇습니다. 물론 지속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가 급등하면.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조선사에서 다 어떻게 보면 원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하나그룹 인수 이후에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를 겪고 있지 않지만 향후 그룹사와의 협력, 신사업 진출 등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할 거로 예상한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M 사업이 아마 확장될 것 같습니다. AM 사업을 키워서 하나그룹 안에서 어쨌든 AM 사업으로 붙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발주가 하고 신제품을 내보내고 그 뒤에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초 아니면 그 시작으로 한화엔진의 어떤 AM 사업을 키울 것 같아요. 특히 2024년 대량의 LNG DF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중국 조선소에서 향후 공급망 부족으로 한화엔진의 손을 벌릴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이제 한화엔진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중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 결국 한화엔진은 증설해야 돼요. 예.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엔진의 중국향 공급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선박 인도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계열사인 하나오션, 국내 조선사의 입지를 감안하면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판가 인상 및 수익성 향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이거는 이제 증설을 안 한다는 조건인데요. 신영증권에 가보면 엔진가 상승 모멘텀만 남아있는 것은 아쉬워. 벌크업 좀 하면 안 됩니까? 이 얘기는 결국 증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증설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증설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제가 IR 통화 요약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한화하고 삼성의 물량의 거의 95에서 100%를 다 가져오면서 중국 대형사향 엔진 납품 구조가 이미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엔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퀀티케이 다시 한번 가보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하나엔진 신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선 섹터 내에서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이 완벽히 치고 올라가는 기세로 기자재도 덩달아 좋다. 이제 2024년 12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대장 현대 마린 엔진, 이쪽은 이제 그러니까 보조 엔진을 만들고요. 그 제너레이터들 만들고, 이제 하나 엔진이 올라오는 메인 엔진 쪽이죠. 올라오는 상황인데, 이때 잘 보고 계셨으면 하나 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었겠죠. 연말이고 시장 흐름 보수적이라 일부 대응하고 대응해감에 좋다라고 했는데, 중국 비중 30%, 이게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중국이 작년에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특히 시리즈선들을 많이 했고, 컨테이너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아무래도 한국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발주처들이 이제 한국의 엔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한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 하고요. 결국 AM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는 한화엔진이 AM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를 좀, 아무래도 만든 사람이 AS를 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이제 계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퀀티케이에서 멘톡에서 이제 K찬스 1분기에 대한 트럼프 2.0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초반에 다 결정이 날 거거든요. 분위기가. 어떤 게 주도주로 올지에 대해서 사전에 여기저기 다 공부를 해 놓으셔야 어떤 게 치고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자기만의 무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함께 읽어봤고요.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